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팽팽해진 긴장감 속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영향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이 개장했을 때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하단이 견고하게 버텨주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봇 관련된 기업들 좋고요. LNG, 강관 관련된 기업들 미국의 영향으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견조하게 버텨주는 유가증권 시장과는 다르게 코스닥은 오늘도 3%에 가까운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악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오늘도 마켓 A컷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거기서 발언하는 모습을 A컷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투자 힌트를 전해줬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골자는요. 5대 성장 전략에 대한 대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해서 취임 후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신년 인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 변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을 묶고 광주와 전남을 통합시키고요. 여기에다가 부울경 그리고 대구와 경북, 수도권까지 해서 5가지 지역을 5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5극이라는 건 대형 경제권을 5개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3특 체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와 제주도 그리고 접경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하게 더 관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지방에도 이제 고른 성장을 만들겠다라는 걸 첫 번째 로드맵으로 공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모두의 성장입니다. 스타트업과 벤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것도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 로컬 창업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만들고 테크 창업을 통해서 국가의 성장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키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 기반의 성장인데요. 근로감독관을 3,500명 증원시키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사고가 났으면 이 사고에 대한 금액을 굉장히 크고 엄격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화 성장입니다. 문화를 지원하는데 문화 지원이라는 게 단순히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 그리고 국가 브랜드의 핵심 성장 전략으로 문화를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 예산을 거의 10조가량 더 증액시키겠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평화 성장인데요. 한반도의 긴장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북미 그리고 남북 대화에 대한 재개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실용 외교를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가지의 성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큰 골자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로드맵에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보게 된다면요. 지역을 고르게 키우니까 지역 인프라 그리고 SOC 사업을 봐야겠죠. 특히나 지역에 이렇게 IT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퍼지게 된다면 전력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전력망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건설과 철강, 콘텐츠, 플랫폼, 문화사업 육성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오늘은 쉬어가더라도 또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IT는요. 대형 IT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타트업 IT들도 키우겠다. 지금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된 IT, 창투사들까지도 함께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에도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발언에 따라서 관련된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그 당일에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다음 날에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규 원전이나 소형 모듈 원전을 검토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원전 관련 기업들이 이번 주 들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3차 상법 개선에 대한 속도감을 있게 추진하라라는 발언 속에 금융 관련된 기업들, 지주사들도 시세를 내뿜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생리대 무상 공급 검토로 오늘까지도 모나리자라던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이 에너지와 지배구조, 복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테마들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이 정책 패키지로서 접근하려는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발언들이 종목들의 수혜 섹터의 움직임으로 언제든 갈 수 있고요. 구체화가 되게 된다면 섹터의 움직임이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 환율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한 달에서 두 달 이내에 1,4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 가능한 수단을 계속 발굴할 것이다라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발언 직후에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에서 1,468원대까지 내려앉았고요. 현재도 1,470원대를 하회하는 움직임을 계속 시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환율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정책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린란드 관세에 대한 위협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전날 시장에서도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고스란히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시장 지표를 보게 되더라도 우리 환율에 영향을 줄 만한 게 달러 인덱스와 엔달러 그리고 원엔 환율인데요. 지금 엔화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원화의 움직임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엔화의 일본의 정책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의 의지는 환율 안정화에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에도 좀 특이점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2조가량의 순매수가 연초 이후부터 고스란히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매수를 하고 있죠.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3조가량의 순매도가 포착이 됐었는데요. 이게 우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가져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거시적인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 해지 목적으로 선물을 덜고 있다라고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도 잘 나왔습니다. 자동차와 로봇과 같이 기업 실적과 산업의 모멘텀은 당분간 더 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만 그린란드 이슈 그리고 일본의 장기 금리에 대한 이벤트 여기에다가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될 가능성,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 속에 선물에서는 좀 매도를 하는 건데요. 변동성이 클 장세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 머니 전략 굉장히 스마트하게 짜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듯합니다. 오늘 외국인도요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고요. 환율이 안정되자마자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탄탄한 기대감 외국인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수가 많이 상승한 만큼 상하단으로 출렁임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또 미국의 운용사가 있어서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퍼스트이글 인베스트먼트가요. 우리나라의 증시가 이제 5천이 다 가깝게 다가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 5천 공약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일본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밸류업을 단행하고 있는데 이게 개혁 속도를 훨씬 더 단축시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배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그 시행착오를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대폭 속도가 단축됐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미 변곡점 구간에 진입을 했고 실제로 지난해에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보게 된다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정책의 강제성이 일본보다 훨씬 더 높고요. 시장의 반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훨씬 더 추가적인 상단을 열어둘만 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지난해 76% 올랐고 올해 16% 올랐지만 일본 토픽스와 비교했을 때 아직도 선행 PB가 1.5배로 9%가량 낮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렇다면 상단을 9%까지 더 열어놔도 된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 요인도 있고요.
있는데요. 반도체, 오늘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 AI 기업들로 쏠림 현상은 지속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부분, 이러한 폭이 아직 좁다는 게 우리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봤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잘 버텨주는데 코스닥은 아직도 좀 부진하죠. 특히나 알테오젠의 악재가 코스닥을 3%가량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알테오젠이 생각보다 못 미치는 그런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자릿대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이슈 하나하나에 크게 흔들리는 기다리는 장인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 정책과 구조 외국인이 함께하는 앞으로 더 성장할 장이라고 보는 뷰가 많으니까요. 전략 세우시는 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켓데이 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3대 지수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나 영향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하면서 출발했지만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도 장중에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 4,900선을 하회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상승 전환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한 차례 출렁임이 있었지만 현재 구간 다시 강보합권으로 올라온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900선은 아직 회복하지 않았지만 4,888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또 현대차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급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 급락이 이어지면서 코스닥 역시 영향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4% 넘게 밀리면서 933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현재는 낙폭을 조금 축소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947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을 하회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왔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2,5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3,2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만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9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 주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제약바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에서 앞서 기술 이전 수출에 대한 발표를 예고했었죠. 시장에서는 조 단위 규모를 예상했었는데 막상 발표가 되면서 4,200억 원의 규모를 확인하면서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오늘 기술 이전 관련주들 동반 급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주의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D&D 파마텍 10% 급락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 11%가량, 리가켄 바이오는 12%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펩트론도 13% 흔들리고 있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20% 안팎의 지금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우주항공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주항공이 방산과도 연결이 되면서 시세 분출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달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 가운데 미국에서는 일본에 이어서 한국이 우주산업의 강력한 파트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향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 한미 협력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시세 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16%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파이버 프로, 세트레가이, AP 위성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현재 파이버 프로는 16% 급등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스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발언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이 프로젝트 관련이 이야기가 거론될 때마다 우리 증시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강관주인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 대동스틸도 개장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트럼프 2기의 행정부에서의 지난 1년의 경제 성과를 설명했는데 무려 80여 분 동안 스스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 중에 특히나 알래스카 LNG 관련 발언으로는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대규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라면서 이런 프로젝트가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게 된다면 수혜주로 이러한 종목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원 개발사가 아무래도 1차적으로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꼽히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등의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강관 강제 관련 종목들이 이 파이프라인 건설 측면에서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아제강과 넥스틸, 대동스틸, 하이스틸 같은 종목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트여오르고 있고요. 앞으로 또 건설이 구체화된다면 LNG 터미널 쪽이나 LNG 운반선, 본행제와 기자재까지도 좋은 영향을 함께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관주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대동스틸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넥스틸도 16%나 급등하면서 12,000원 선 위에서 거래됩니다. 하이스틸, 휴스틸도 3에서 8%대 오름세. 반면에 세아제강이 장중에 하락 전환한 이후로 현재 구간에서 약보합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강간주 짚어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등 마감한 이후로 오늘도 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거의 10여 년 만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이제 원전 대장주로 등극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쉬어가는 사이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전해지기도 했는데 한국전력의 산하 5개 발전 공기업 이 통폐합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통폐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인력 그리고 비용 효율화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측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전력 측에서 수출기금 범정부 TF를 요청했습니다. 수출기금 좀 지원해달라라고 정부에 직접적으로 TF를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지금 한전에서 32조 원 규모의 베트남 원전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린투원 2호기 수주를 목표로 하면서 총 사업비가 32조 원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수출기금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원전 수주가 가시화된다면 수출기금을 지원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튀르키예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원전 에너지 방산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있을지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릴 수 있을지 시장에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또 3가지 새로운 리포트가 제시가 됐는데 의견은 다소 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LS증권에서는 8만 원대로 목표 주가 높이면서 실적의 방향성, 원전 확대 방향성 모두 좋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26년 실적 전망치를 상향한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메리츠에서도 7만 4천 원까지 보면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한미와 원전 협력 어떻게 나타나는지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를 했고요.
반면에 키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유지하는 의견인데 아직까지 좀 새로운 게 없었다라면서 원전 사업이 실제로 이익 창출로 이어질지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면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원전주 안에서 현재 3%대 강세 6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신기계의 경우 장 초반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10%대 탄력만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기술 4%대 오름세, 우진이 2%대 강세입니다. 반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쉬어가면서 4%대 조정 91,300원 선 지나가는 모습이네요. 원전주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알테오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장 전반의 약세까지 좀 이끌어가는 모습, 제약바이오 전반이 좀 부진합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 이제 있을 것으로 지난주부터 예고가 되었던 상황. 결국 공시가 나오기는 했는데 규모가 기대치를 좀 하회했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대상은 미국의 GSK 자회사 테사로라는 회사인데 계약금이 295억 원, 마이스톨이 3,905억 원 규모로 총 계약 규모가 4,200억 원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조 단위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4,000억 원이라는 규모를 조금 실망스럽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분명 도스탈리맙 관련해서 피하 주사 제형의 상업화를 독점하는 이 권리를 가졌다라는 그런 계약이고요. 이번 기술 이전 규모가 기대를 하회했다라는 점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는 주가 하락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이지 기술이나 시장성과 관련해서 플랫폼 자체에 열의 조건이 반영된 건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제시했고요. 글로벌 IB 맥쿼리에서도 이번 계약에서 중요하게 볼 점은 이러한 규모보다도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특허 이슈가 우려가 좀 완화됐다라는 부분이라면서 여전히 대형딜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점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분위기 함께 체크하고 가시죠. 현재 알테오젠이 21%대로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고요. 펩트론 그리고 삼천당 제약 함께 비만 치료제 안에서 약세를 그리다가 삼천당 제약이 장중에 그래도 상승 전환해주면서 1%대 오름세입니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만나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위원님과 함께 특징주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네, 효성 TNC 오늘도 급등. 지난주부터 연일 52주 신고가 갈아치우고 있고 오늘도 20% 가까이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3위의 스판덱스 업체가 파산하게 되면서 효성 TNC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효성 TNC 지난주 저희 코너에서 목요일 날 이제 포착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시세가 상당히 좀 잘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방금 이제 전달해드린 내용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3위 이제 중국 기업이죠. 스판덱스 경쟁사 이제 시장에 퇴출. 아직 퇴출이 뭐 확정이 됐다라는 보도는 없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회생 파산 신청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시장에서 어떤 언론 보도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효성 TNC가 스판덱스에서는 전 세계 1위이다 보니까 2위, 3위는 사실 합쳐도 효성 TNC의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긴 합니다만은 효성 TNC 입장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 중국 내에서의 라이벌이 일제는 뭐 하나가 좀 약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서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 이제 지금 이제 퇴출 위기라고 나온 중국 3위의 그 스판덱스 기업이 사실
퇴출이 되더라도 그동안에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이 좀 약간 많이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실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막 굉장히 잘 나가던 기업이 매출도 잘 나오고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망가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이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수혜를 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 퇴출 예정인 3위 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제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마켓 쉐어율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중국 기업이 효성 TNC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수치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효성 TNC 전체 매출의 30%가 중국에서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잘 나와서 80%, 그러니까 정확히 만약에 뭐 1,000억을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800억이 이제 중국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잘 나온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324 퇴출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판덱스의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가격이 가진 상품은 수요와 공급의 어떤 조절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 원료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좀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판덱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원료를 자체 생산하는 효성 TNC의 어떤 가격적인 스프레드, 이제 원료 대비해서 마지막 제품의 어떤 이 스프레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수혜는 효성 TNC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효성 TNC가 중국에서 매출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30%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한 20% 초반 정도 점유율이거든요. 오히려 점유율이 높은 곳은 뭐 인도, 브라질, 베트남, 터키 이런 쪽인데 그쪽은 점유율이 한 80%가 넘죠. 하지만 좀 생산적인 캐파적인 측면에서 중국보다 좀 낮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중국 시장의 어떤 중요성이 이번에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시장에서 좀 전달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올해 이제 지나간 매출이나 영업이익 25년도 말고 올해 이제 실적이 중요한데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효성 TNC가 21년도에 최고치 찍었을 때 그때도 아마 설명을 지난주에도 드렸었는데 이때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죠. 1조 2천억이 나왔습니다. 1조 2천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1,000억대로 떨어졌고 계속적으로 2천억대를 올해까지는 2천억대를 유지를 3천억 초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작년이죠. 작년도까지는 좀 약 3천억 전후 정도 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3천억 중반대 후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을 시장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가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2천억 정도 나왔을 때의 어떤 흐름과 지금 효성 TNC 3천억이 훨씬 넘는 어떤 실적적인 회복을 보고 있는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사실 과거의 어떤 그 밴드의 하단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올라갔다,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이른감이 있고요. 약간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도 최근에 급등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약간의 조정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도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좀 시간차를 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포착 종목으로 만나봤던 효성 TNC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실리콘2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유통기업으로 K뷰티 수출 성장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주가 흐름 굉장히 양호한데 실리콘2는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에서 작년 상반기 때 시장을 좀 주도했던 업종군들을 보면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화장품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엔터가 그랬는데 이 두 섹터의 공통점은 사실 시장의 대세 상승기 때 편승한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좀 약간 어려울 때, 시장이 좀 약간 어지러울 때 오히려 이제 어떤 시장에서 대안처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화장품주도 사실 실적이 고가 대비해서 많이 밀린 컷만큼 실적이 떨어진 기업은 거의 없는데 시장에서 이제 어떤 반도체라든가 AI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뭐 특별히 이상은 없긴 합니다만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옮겨가면서 주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어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실리콘2도 그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삼성증권인가요? 실리콘2 관련돼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화장품 업종으로 시장에 이제 매수세가 재유입이 됐을 때 최선호주로 이제 실리콘2를 뽑는다라고 하면서 실리콘2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을 굉장히 좋게 예상을 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부분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실리콘2가 이제 최악은 지나고 앞으로 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사실 뭐 실리콘2가 굉장히 뭐 잘하고 있는 부분이긴 했었는데 이 실리콘2가 관련돼서 분석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지역을 꼽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중동입니다. 이제 중동 쪽에서 좀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의 매출이 많이 늘고 있는데 실리콘2가 작년 4분기에 이제 중동 물류 창고 이제 실리콘2는 홀세일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창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작년 4분기 때 중동 물류 창고가 이제 가동을 시작했고 한 12월 달부터 한 400만 달러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작년 4분기의 마지막이죠. 12월 달에 월 단위로 한 400만 달러 정도 매출이 나오다가 이제 그 부분이 올해까지 연결이 돼서 과거에 이제 미국 기반이었다가 이제는 중동이 실질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이제 미국은 유지를 해주면서 중동이 커지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죠. 일단 고객 처우가 좀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있는데 실리콘2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울타뷰티나 월그린 그다음에 아이허버 이런 쪽이 이제 주된 고객사인데 이쪽을 기반으로 해서 중동의 플러스 알파로 성장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뭐 상당히 좋은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의 어떤 상승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5년도 작년 4분기에 우리가 보통 가장 돈이 많이 되는 이제 화장품들이 뭐냐면 스킨케어거든요. 색조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됩니다. 영업이익 마진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킨케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케어 관련돼서 이제 이 매출이 등락이 상당히 좀 심하거든요. 근데 25년도죠. 작년 4분기 선케어 제품이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이죠. 24년도에 선케어 때문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25년도 4분기는 선케어가 오히려 67% 성장을 했다. 자, 이제 수치로 실리콘2가 얼마나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지 수치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출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가 22년도에 매출이 1,600억이었습니다. 근데 1년 지나서 23년도에 매출이 3,400억으로 2배 이상 늘었고요. 24년도에 재작년이죠. 6,900억, 작년이죠. 1조 원. 정말 뭐 퀀텀 점프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실적 성장성을 올해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은 상당히 뭐 좋은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잠깐 차트 잠깐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죠. 외국인들 기관이 현재 이틀 연속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길게 한번 본다라고 하면 사실 코스맥스 차트를 잠깐 참고 삼아만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최고치 한 28만 5천 원에서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5만 원대까지 거의 한 45%, 40% 이상 하락이 나왔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구간들이 바로 실적 때문인데 실적은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기대치가 높았을 뿐이지. 다시 이제 실리콘2 차트로 돌아가면 이 화장품 관련주도 실적이 나올 때마다 높은 기대치 때문에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실리콘2도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완연하게 이제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서 우측 하단 저점을 잡고 V자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일단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으로 좀 또 자동차 로봇 쪽으로 매기가 쏠려서 화장품이 좀 약간 소외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화장품은 거의 이제 빠지기 힘든 자리까지 빠졌기 때문에 실리콘2 그리고 코스맥스 같이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매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동안 못 갔던 측면도 있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또 여쭤볼 시간이네요. 수요일에 포착주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이제 현대 BNG 스틸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현대 BNG 스틸을 이제 철강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으로 좀 엮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실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움직임이 나오니까 한번 좀 보면 매출은 한 7천억대 중반, 전년 대비해서 한 4.5% 정도 감소.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좀 덜 나왔죠. 258억 정도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 BNG 스틸이 왜 로봇, 그다음에 뭐 전기 자동차로 엮일 수밖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전기 자동차와 로봇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모터라는 게 같이 들어갑니다. 물론 뭐 그 크기나 역할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전기 자동차의 모터와 그 액추에이터, 이제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공통된 어떤 부품이 바로 자석이죠. 연구 자석인데 네오디뮴이라고 이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대주주가 바로 현대 BNG 스틸이죠.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사실 현대 BNG 스틸이 뭐 히터류 관련돼서도 움직임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로봇의 관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네오디뮴 자석, 연구 자석을 유일하게 만드는 성림 첨단 산업의 대주주로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소개차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2,500원 정도로 드렸는데 지금 딱 12,510원이네요. 현재가 기준에서 매수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뭐 그렇게 크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한 15,0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봤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신고가긴 합니다만은 과거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부담이 좀 적은 목표가로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네. 손절 가격은 11,000원인데 조금 약간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저점 부분이 바로 11,000원 부분인데 지금서부터 가격적인 괴리는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더 이상 뭐 빠질 자리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손절매 가격을 좀 약간 러프하게 한 11,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포착 종목 현대 BNG 스틸 살펴봤고요. 목표가 15,0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증시에 본격적으로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 국내 개인 투자자는 붙잡고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간 자금은 다시 끌어들이는 세제 정책을 동시에 가동한다. 증시 부양과 환율 안정, 두 마리 토끼를 함께 노린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핵심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다. 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투자금의 최대 40%를 소득공제해준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분리과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뉴딜 펀드의 7배가 넘는 규모다. 해외 주식 자금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도 도입된다.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의 최대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1년 이후 재유출 가능성과 가족 계좌를 통한 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비율을 100%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했다. 달러 유입을 늘려 외환 시장까지 흔들림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기름을 부은 코스피 5천, 불길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시장이 답하게 된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들 선정해서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뭐 새해 들어서 엄청난 상승을 보이더니 진짜 뭐 5천을 넘어가는 건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네요. 한 번에 고비는 오네요. 그렇죠? 네. 한 번에 고비가 어제 오늘 좀 오고 있고 코스닥도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져가지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고민이 많으십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막 급격하게 무너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움직여야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 넘어갈 때까지가 굉장히 또 벽이 두텁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뭐 알테오젠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뭐 시장을 좀 끌고 내려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뭐 지금도 뭐 3% 전후 구간대 뭐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오주 큰일 났다.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추정치로 우리가 생각했던 게 그래도 한 5% 받지 않겠느냐라고 최대치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 2%에서 5% 사이 정도로 알려져 있던 것이 뭐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밝혀진 게 최저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예상보다는 그래도 한 4%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절반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악재가 된 것 같아요. 네. 대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GSK랑 이제 또 글로벌 빅파마하고 또 계약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기존 규모 정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아스트라제네카에 1조 9천억인가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것 또한 또 예상치 하회하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생각보다 작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4천억 넘는 규모가 작은 규모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말실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존과 비슷하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신뢰성에 대한 바이오주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신뢰성을 얻어가는 게 제일 어려운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나온 현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CES도 CES 때는 생각보다 관련주들이 덜 움직였고 CES가 끝나고 움직였습니다. 말씀드렸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이 행사가 진행될 때는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고 끝나고 나서 이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싶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여러분들 불안감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땐 지금은 사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하락이 조금 진정된 다음에 내일 정도까지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하방 경직이 나온다거나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것만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바이오주를 좀 사고 싶은 그런 구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또 어느 타이밍에 그 매수 타이밍이 오는지 뭐 제 관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위기 뒤에 기회 온다라고 하죠. 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지면서 코스닥이 흔들리는데 오히려 제약바이오를 세일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아직 일단 하락이 멈추는 걸 봐야 되니까 그거는 좀 기다리면서 좋은 타이밍이 오면 뭐 다음 주나 한번 바이오 특집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홈런 칠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을 골라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 저희가 대기업 그룹주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그룹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안 나오면 섭섭한 SK그룹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그룹주? 네,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세 손가락 안에는 아마 다들 보시지 않을까 싶은 기업인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선경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성경 그죠? 그 약자 아니겠습니까? 아시죠? SK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이제는 떳떳하게 뭐 반도체가 최고인 기업이 아닌가.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인수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정말 최고의 인수 중 하나가 아니었느냐. 제가 볼 때 M&A 제일 잘한 거 2개 꼽으라고 하면은 이 하이닉스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이 2개가 가장 성공적이지 않았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우뚝 선 기업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년사를 딱 살펴보니까 사자성어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그래서 뭐 순품파랑 뭐 얘기 나오고 이제 벚꽃창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그런 겁니다. 우리 바람을 타고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간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라는 거대한 변화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올라타서 이 바람에 맞서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서 성공을 거두자. 뭐 이런 씨앗을 이제 열매로 해서 이제 거두자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길게 말씀을 하셨고 벚꽃창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옹고지신이나 이런 비슷한 옛 것을 본받아서 네네. 새로운 것을 또 창조한다라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보면은 우리가 그룹사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다들 올해는 열매, 과실을 얻는 해다라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혹은 혁신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트렌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하나하나의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모든 그룹사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고 비슷한 언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트렌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 이제 개선을 해서 새로운 가치,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AI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룹사 자체에 지금 AI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HBM.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SK텔레콤이 또 데이터 센터를 또 가지고 있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또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를 통합으로 해서 뭐 패키지 딜을 한다던가 이런 것까지도 SK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년사에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올해의 목표는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황된 꿈은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룹사에서 제일 잘하는 것들이니까. 주력 계열사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SK그룹 올해도 제가 볼 때는 또 추가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혁신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열려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제가 알려드리는 기업들 잘 보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4번 타자 SK그룹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쪽에서는 많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룹이 또 SK그룹이고 작년에 뭐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뭐 지금도 뭐 100만 원 넘어갈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그러면 이 SK그룹주 올해도 한번 이 파도를 저희도 잘 올라타봐야 할 것 같은데 안타 종목으로 일단 1루까지 출루할 종목으로 뭘 볼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SK하이닉스. 예, 뭐 든든합니다. 가장 네. 안타 종목으로는 뭐 그리고 시가총액 2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고 글로벌 시장의 탑 티어고 이제 뭐 미국 시장에 또 ADR 뭐 상장하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될까요? 네, 이게 제일 그래서 좋은 건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럼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되느냐? 저는 그래요. 지금 사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 방금 1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전 100만 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하이닉스가 그러면은 지금 샀을 때 전체에 있는 주식 중에서 그래도 가장 든든하게 가장 많이 오를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올라왔으니까 최고 상승률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비슷한 종목들이 좀 많이 생겼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없는 시즌 1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도 그렇고 이미 400% 넘어서 500%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추면서 들어가면 좋다. 제가 처음에 뭐 SK하이닉스 13만 원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80만 원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80만 원 못 가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봅니다. 뭐 조금만 올라가면 80만 원 아닙니까, 네네. 이제. 예, 못 가면 이상한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나 반도체 쇼티지 나오는 거나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는 더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시즌이 되지 않나 싶어요. 거기다가 공장 증설까지 끝난다라고 하면은 아마 올해까지 상승하면 잠깐 휴식 구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뭐 내년 내후년 돼서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저는 1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 150만 원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거는 AI 쇼티지 현상이 한 내년 정도까지 이어져야지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성장성으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하이닉스만한 종목은 그동안 없지 않나라고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동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뭐 SK하이닉스는 뭐 SK그룹의 뭐 확고부동한 대표 종목이죠. 지금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네. 뭐 기대 수익률만 낮춰 놓는다고 해도 어쨌든 저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것으로 생각하는 종목은 SK하이닉스, SK그룹주 중에서는 안타 종목으로 골라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조금 더
속력을 내볼까요? 2루타 네. 종목, 조금 빠른 종목으로 SK그룹 주중에 뭐 있을까요? 네, 좀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SKC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SKC, 싶어요. 네. 우리가 유리판, 지금 유리판. 1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이 시기에 딱 1년 전에 가장 핫했었는데 맞아요. 올해는 잊혀지고 있어요, 유리판이. 그러게요. 예,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수급을 일부러 이쪽으로 옮기지 않고 전략적으로 지금 소외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올해부터 해가지고는 이미 작년에 샘플을 싹 다 돌린 다음에 올해는 양산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내년부터 해가지고는 출시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회사인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R&D 보조금을 뭐 1억 달러, 7,600만 달러 이렇게 계속 받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끌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 일입니다. 이게 재작년에 이미 나왔던 일들이라서 이미 다 받고 이게 샘플을 작년에 다 공급하고 올해는 어디랑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할 것이냐 이것만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무리 단계는 해야겠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미세 공정 그리고 발열량을 잡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10만 원 쪽에 계속 수렴하고 있는데 저는 가격이 너무나도 예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업 기억나실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 때마다 제가 볼 땐 지금도 너무 예쁩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고점 넘어가서 50만 원대로 넘어가고 있죠. SKC도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예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 일단 50%는 기본이고 2배 이상을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가 진짜로 시제품 같은 경우가 너무 좋습니다라는 얘기가 고객사 입에서도 들린다. 그러면은 뭐 2배가 아니라 3배, 4배 이렇게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탄력적인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바이오 신약 개발 이런 거 생각하듯이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확고한 리턴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SKC 젠스왕도 반한 기술력의 기업이니까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네요. 이 젠스랑이 SKC에 대해서 어쨌든 작년 CES에서 네.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너무 조용하네요. 그렇죠? 네, 수급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SKC가 한번 다시 위로 쏘아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루타 종목은 SKC 주셨고 자 이제는 호타준족 종목으로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을 종목으로 3루타 종목을 선정해 주시죠. 네, 요즘에 갑작스럽게 화끈하게 올라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SK텔레콤입니다. 네, SK텔레콤. 네. SK텔레콤 제가 원래 통신주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잘 안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재미없죠. 재미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해요. 재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통신주는 경기 방어성 종목이에요. 경기 방어주는 어떤 쪽이 경기 방어주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뭐 전기, 가스 그리고 우리 요즘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고 PC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고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고 아프면 약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약품,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기 방어주인데 무슨 호타준족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체질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돈은 잘 버는데 성장성은 없는 스마트폰을 지금 1개 혹은 2개 들고 계신 분도 있는데 5개, 6개 들고 다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성은 제한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중동이나 이제 글로벌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일부 성장성을 가져왔고 물론 그쪽에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제한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성장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이제 해야 되나 곰곰이 이제 기업에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AI로 활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챗봇이나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음성 인식 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SKT 그리고 이제 뭐 KT, LGU 플러스 여기서 3파전 벌이면서 우리가 뭐 저기 아마존의 알렉사보다 뛰어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네, 그런 기술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이제 뭐 고객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기술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패키지로 판매할 때 데이터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이 그룹사에서 SK텔레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SK텔레콤 AI 쪽으로 해서 데이터 솔루션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B2B 쪽 매출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돈이 많으니까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또 생각나시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 상법 개정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 수혜주이기도 하다. 돈을 잘 버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돈 버는 건 기본으로 돼 있는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SK텔레콤이 또 UAM 사업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상용화가 임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범 사업의 주축이란 말이에요. 미래 모빌리티에도 연관이 돼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올해의 핵심 키워드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성장주로서도 갈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오지 않았나 싶으니까 SK텔레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체질 개선이 됐다, 리레이팅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SK텔레콤을 3루타 종목으로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또 AI, 네, 통신 맞습니다. 쪽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를 또 담당하는 텔레콤이 또 유망하다라는 의견으로 3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보기 전에 또 매일매일 저희가 재밌는 랭킹, 랭킹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도 뉴로메카가 네. 또 올라갑니다. 네, 300% 돌파를 하면서 이제 원래 주가의 4배가 되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뭐 속도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SBB테크도 이제 2위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SBB테크도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미래 기술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상황판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순위표가 너무나도 예쁘게 지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100% 아래 종목 1페이지 없다. 2페이지로 넘어가도 70% 아래 종목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다가 생각보다 빠르게 2페이지도 100% 아래 그러게요. 종목이 네.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빨리빨리 밑에 있는 종목들이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50%, 60% 뭐 그리고 뭐 오늘도 뭐 HL 만도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오는 사이에 이제 이동하는 사이에 뭐 말로 홈런을 찍고 했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또 내일 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오늘 핵심이었던 뉴로메카랑 간단하게 대응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미리 말씀드렸고 그제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뉴로메카가 이제 경고 종목 나온 다음에 이틀 뒤까지 D 플러스 2까지 해서 40% 이상 상승하면 하루 거래 정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교육해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가 비슷하게 거래 정지된 다음에 다음날 정리하셔야 됩니다. 윗꼬리 달리고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뉴로메카 진짜 강하네요. 안 밀리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 보니까 오늘도. 정말 강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는 조금씩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쉬는 구간을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무섭잖아요. 이거 조정받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너무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 이렇게 잘 안 내려옵니다. 여기 7만 원 이렇게는 잘 안 내려올 텐데 그래도 열어는 놔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잠깐은 지금은 이 구간을 위쪽에서 이제 횡보하면서 아마 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휴식 구간은 취한 다음에 보셔야 되니까 최소 30에서 50%라도 좀 줄이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SBB테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종목 또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말로 홈런 시간에 최근에 조정받는 구간 중에 가장 최저점 그리고 출발하기 바로 직전 날 포착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1차 상승 후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휴식 구간에 눌림목 구간에 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SBB테크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멋지게 올라오면서 수익률 3위까지 네. 올라와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SBB테크도 좀 쉬게 놔두고 조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도 달리기 열심히 하면 숨 고르기는 정도는 하고 다리도 좀 마사지해야 또 뛸 거 아닙니까? 계속 뛰면 다쳐요. 다치지 않게끔 부상 있지 않게끔 좀 쉬게 만들어주고 다시 보면 되겠다. SBB테크도 한 30에서 50% 정도는 줄이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스럽다 하신 분들은 한 차례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보셔도 되니까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정도 그리고 여러분도 박수 치면서 좀 잠시 쉬게 놔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SBB테크와 뉴로메카 엄청나게 뜨거운 종목들 대응 방법을 일단은 조금은 수익 실현 좀 하자라는 네. 의견 주셨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또 선정을 해봐야 되겠죠. SK그룹주 중에 말로 없는 칠 수 있을 종목은 뭘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의외다 생각할 수 있는데 SK 바이오팜을 선택했습니다. 바이오팜이요? 네. 바이오를 주셨네요. 다들 좀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바이오주가 워낙 좀 어렵게 흘러가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SK 바이오팜은 성격이 좀 다르죠. 라이선스 하우스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냥 FDA에다가 신약 허가를 받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전적 신약, 뭐 세노바메이트, 이 엑스코프리가 점유율을 지금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실적으로 탁탁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약이 나왔다라고 해서 새로운 약 나왔는데 바로 갖다 쓰는 그런 의사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고 내 환자분들의 목숨을 담보로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혹은 이분들의 건강을 담보로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아무리 임상 결과가 좋다라고 해도 처음 했을 때는 망설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 점유율은 적지만 이게 계속 늘어간다. 소문이 들릴 거 아니에요. 야, 우리나라에서도 저 세브란스에서 썼대, 뭐 서울대학병원에서 썼대, 삼성병원에서 썼대 하면은 그러면 다져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런 소문이 나야지 점점 확대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보험 진입이나 이런 것도 미국은 또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예상치만 못했네 싶었는데 이제는 거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R&D 하는 기업이다 였는데 이제는 돈 버는 기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그 후속타도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서 희귀의약품까지 지정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암종으로까지도 이제 퍼져 나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게도 좋은 가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자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11만 5천 원 아래에서 그냥 편안하게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치는 기존 전고점 부근이 이제 14만 5천 원 그리고 다음은 이제 17만 5천 원 이렇게 보시면서 말로 홈런까지 아주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실적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바이오팜을 오늘은 또 SK 그룹주 안에서 말로 홈런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이 받침이 되어 있는데 바이오가 또 턴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또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또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하니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다소 흐립니다. 최근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가 한때 4,900선을 재돌파하면서 선방하는 듯 했으나 다시 마이너스권에 들어간 거는 다소 아쉬운 이슈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코스닥이 특히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오늘 폭락하면서 지수도 같이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밀리면서 우려가 많은 상태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또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4% 넘게 낙폭을 기록하는 등 우려가 많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상승 전환한 점은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쾌청한 반면에 제약바이오주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선 로봇주, 오늘 거래 재개를 한 뉴로메카와 휴림 로봇이 오늘 강한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로봇주 안에서는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인 알테오젠을 시작으로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까지 큰 폭으로 빠지다 보니 오늘 섹터 전반의 투심이 강하게 냉각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가 오늘 아침에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미국 전역을 강타한 혹한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겨울철 한파가 본격화되면서 도시가스 그리고 난방 관련 테마주가 시장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또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행정부 1주년 치적으로 내세우고 또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러한 발언이 오늘 촉매가 되면서 오늘 관련주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용품 관련주가 연일 강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검토해달라고 발언을 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이 오늘 쾌청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현대차, 이 KB증권에서 나온 이 리포트 소화하면서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128조 원이다. 그리고 또 테슬라를 상대할 유일할 업체는 현대차밖에 없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으며 목표가 80만 원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걱정을 조금은 덜어줄 리포트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GSK와 계약 결코 작지 않고 또 앞으로 추가 계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넷마블도 오늘은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올해 신작 기대감이 낮고 또 출시 지연 가능성도 있다며 목표가를 7만 5천 원에서 6만 6천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해봐야 할 특징적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두 종목 시장을 크게 달구고 있습니다. 현대차 앞서 말씀드렸던 KB증권 리포트 소화하면서 오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반면에 알테오젠은 강한 비를 맞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언급됐던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투자자들을 기대를 했으나 하지만 전일 공개된 실제 계약 규모가 수천억 원에 그치면서 오늘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효성 TNC, 중국 경쟁사의 시장 퇴출 위기와 더불어서 스판덱스 가격 인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리아 서키트, 전날 장을 마감하고 993억 원 시설 투자 공시를 하면서 강세를 보였으나 이내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월 21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새해 들어 다소 주춤하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다소 주춤한 흐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낙폭이 꽤 큰 지수 흐름 포착이 됐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을 향한 그린란드 관세 위협이 셀 아메리카라는 그런 현상을 촉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좀 바뀌게 될 것인지 단기 조정을 딛고 다시 올라가게 될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 이정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 코앞에 두는 시점에서 글로벌 악재가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이네요. 그린란드 이슈가 악재로 거론되곤 있는데 코스피가 오늘 또 빠지다가 다시 강보합으로 올라오기는 한 상황이다만 이러한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조정의 국면을 좀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이 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조정이 올까라고 본다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조정이 온다라면 대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트럼프발 관세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가 되면서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 과거에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상승장일 때도 현금 확보는 어느 정도는 해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연초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얘기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쪽으로 포트를 집중했던 분들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일정 부분 현금이 갖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본다면 현대차가 올라가면서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만큼 상승장에서도 빠른 순환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확보하는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주도주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1차로 올라줬다가 어느 정도 눌림목이 왔을 때 그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좀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잘 갔던 종목들 위주로 더 슈팅할 가능성 좀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보이는데, 오늘 정책주 같은 경우에도 원전이나 상법 개정 수혜주, 로봇주도 뭐 정책주로 꼽히고 있고요. 지수 하단에 받쳐주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 이벤트성으로 볼지, 수급이 좀 이동하고 있는 흐름으로 봐야 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정책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수가 안 좋을 때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술주나 이런 부분이 지수가 좋을 때 올라가주는 모세가 대체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책주도 정책주 나름대로의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요즘에 왜 오르냐라고 본다면 글로벌 원전 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탈원전을 했던 국가들이 이제 원전 쪽으로 추세를 돌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확대나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원전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미지수였던 부분이 되게 컸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갈 것 같은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이제 글로벌 정책과 국내 정책이 맞물리면서 원전 관련주들의 수혜가 더욱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장 초반에 반짝 올라줬다가 꺾여 있던 정책주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글로벌 정책주로 봤을 때 트럼프의 정책주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잠깐 올려주다가 꺾이는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정책주도 정책주 나름대로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글로벌 트렌드와 맞아 떨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와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서 정책주도 어느 정도 비전이 있는 종목들, 나중에 실적에 대한 개선과 이런 부분이 맞물릴 구간들,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 LNG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또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주 안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현대차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시총 5위에서 3위로 튀어오른 후에 자리를 또 잘 지켜주고 있는 네. 모습이네요. 오늘도 급등을 하면서 13%나 오르고 있고, 현재 구간 54만 5천 원 선까지 또 올라와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가에서도 파격적으로 목표 주가 올려 잡으면서 KB증권은 또 8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제시하기도 했는데, 현대차 그룹주, 로봇주로 볼 수 있겠죠.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현대차가 이제는 완전히 로봇주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1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모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현대차, 기아차를 보자라고 보면 동반적으로 강세하는 모세가 나왔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탈폐가 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더욱더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엄청 높게 잡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 지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조정이나 이런 부분 나오면서 올라가는 게 더욱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차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을 전 또 조금 더 유심히 더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정말 무거운 종목이 요즘에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정말 가파르게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현대차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 대표적으로 HL 만도나 에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현대차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더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충분히 강한 모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현대차를 만약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라고 본다라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가격이 눌림목이나 이런 분이 온다라고 보면 충분히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근데 현대차가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드리면, 네. 현대차가 이제 로봇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면서 28년도에 이제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로봇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안감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현대차에서 로봇을 만들고 그걸 자체 공장에서 투입을 시키면서 발생을 한다라고 본다면 그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차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로봇 관련주가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밸류체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밸류체인을 안에서 본다면 어떤 좀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HL 만도나 SL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HL 만도 같은 경우에 기존의 자율주행 플러스 자동차 부품까지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확대가 되면서 로봇 액추레이터 사업까지도 검토를 하는 모습가 있었고 SL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현대차의 모베드에 들어가는 라이더 모듈이나 이런 부분을 납품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아틀라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SL이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 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동차 관련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나와주면서 이제 신규 산업이나 이런 것까지도 현대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모습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로봇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도 먼저 1차적으로 올라가지만 네. 기존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약간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로봇의 자동차 기업에서 로봇으로 변모하는 모습가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자동차만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도 언젠가는 추후에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던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저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관련주 안에서 또 이야기 들어봤고요. 2차 전지도 함께 좀 엮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2차 전지가 또 이번 주에 또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로봇 관련해서 모멘텀 받아서 있는데 이 상승 지속성은 상당히 약합니다. 오늘은 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화력이 좀 상대적으로 로봇이 있음에도 약한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일까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원하고 있는 거는 지금 누가 뭐래도 실적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과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로봇은 다들 알다시피 아직까지는 약간의 먼 미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나 이런 양산이나 이런 부분이 돌아간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훈풍이 불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해소를 못 시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도 약간 후발주다 형태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일전에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갔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들이 한 차례 가열이 불다가 약간 조정세가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이때는 또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로봇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더 올라가 준 다음에 조정 구간이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로봇과의 연관성이 나와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는 지금 뭐 전기차 그리고 ESS 그 로봇까지의 이 시간까지 텀이 어느 정도 있다. 지금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쪽으로 실적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라고 본다면 그것 플러스 로봇까지의 이제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 중요 포인트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기대치 적자했던 부분이 흑자로만 돌아와 준다라고 봐도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 실적이 적자인데 로봇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때는 주가가 그렇게 상승 탄력을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2차 전지 본연의 실적이 돌아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와 못지않게 걱정되는 쪽이 또 제약바이오 분야이기도 한데 오늘 알테오젠의 급락이 굉장히 거세죠. 현재도 20%대 급락세인데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이제 기술 이전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기대치가 좀 컸던 걸까요? 과거에 기술 이전 사례 봤을 때 뭐 계약 규모가 수조 원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실제로 봤을 때는 계약 규모 좀 적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투심이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알테오젠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줄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약세가 생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계속된 뭐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달라지겠지. 알테오젠은 그래도 시장의 대장주니까 그래도 뭔가를 보여주겠지 이런 모습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에 2조 원대의 기술 수출을 해주면서 이번에도 만약 기술 수출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조 단위의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점쳐주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유지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했던 금액이 4천억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충격적인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단순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평가가 기존 과거 대비 많이 줄어들었냐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면밀하게 보자라면 뭐 단일 품목 그리고 상업화 단계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 좀 싸게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뭐냐라고 본다면 금액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본다면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안 했었는데 기대치보다 더욱더 기술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올라갔다라고 본다면 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면서 25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치를 못 충족하면은 더욱더 충격 매물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과거의 제약바이오를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들고 계셨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본다면 급등하는 종목들을 워낙 좋아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을 둘러보면 제약바이오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전, 로봇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 랠리가 나오는 게 과거의 제약바이오 랠리보다 더 강한 몰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도 많이 이탈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저가에 모아가야지 하시는 전략보다는 저는 항상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상승할 때 올라타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기술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 워낙 큰 부분도 있고 임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에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저가를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이 다지고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줄 때 그때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본다면 그때 올라타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저가보다는 올라갈 때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분위기가 좀 센티먼트가 돌아설 때를 좀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전망 들어봤고요.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코스피가 워낙에 가파르게 갔기 때문에 코스닥이 키 맞추기로 따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오히려 계속 좋게 잘 가는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코스닥은 또 하락이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하는 흐름. 이렇게 된다면 대형주 쪽을 당분간 계속 봐야 할까요?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 측면에서 키 맞추기 흐름은 도대체 언제 나타날까요? 키 맞추기가 이제 나오려는 기준이 뭐냐라고 본다면 2차 전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몰세가 나와주고 제약바이오에서 꾸준한 우상향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알테오젠의 이 이슈로 인해서 키 맞추기는 당분간 멀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반도체, 주토, 현대차까지도 좋은 몰세가 나와주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총 상위주에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조선과 방사, 원전 이런 섹터들까지도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이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5년도부터 조방원이 왜 올라갔냐라고 본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고 이제 이번 연도 1분기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조방원 쪽으로 수급이 더욱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섹터를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현대차 밸류체인 그룹들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이제는 조금 더 시장이 폭넓게 바뀌어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를 보셨다라고 본다면 그 두 섹터보다는 이제 현대차, 원전 그리고 로봇 이쪽을 보시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동안의 주도주로 끌어왔던 종목들이 당분간 흐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좀 변동성이 장중에 나타나서 또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해운솔루션 이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가스관 사업에 대해 언급하던 중 한국과 일본과의 합의로 전례 없는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집권 위기 1주년을 맞아 열린 백악관 브리핑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수출용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착수를 언급한 직후 한일 대미 투자 합의를 성과로 거론했다. 한일 투자금이 알래스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앞서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한국 투자금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로 확정됐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AI 등 분야에서 투자처가 정해질 예정이다. 미 상무장관은 이 투자 대상에 알래스카 가스관을 포함시킨 바 있다. 다만 한국은 채산성 문제를 이유로 그간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미 투자금 사용처를 둘러싼 부담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네, 어느덧 수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특징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 하락 출발했는데 흐름 좀 엇갈렸고 하루 만에 또 지수 분위기는 바뀌었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장 초반에 어떤 조정의 분위기, 사실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우리 증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증시의 어떤 그 유동성의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전일 우리 시장이 먼저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또 이제 그런 인식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일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오늘 뭐 양 시장 모두 하락 종목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의 경우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주가를 다 올렸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려도 될 정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가장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결국 리스크 회피 심리가 한쪽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 시에 또 이제 매수하겠다라는 이런 강한 어떤 의지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 부분에 오늘 공방이 벌어지면서 장중에 변동성도 강하게 나타났고 결국 뭐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상승 마감 예상이 되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역시 기관의 매수입니다. 뭐 외국인들도 결국 순매수를 보였지만은 외국인 매수세가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매수였고 최근에 이제 시장 전체로 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가장 눈에 띄어요. 1월 들어서서 계속해서 뭐 한 4억 거래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관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기관의 매수세의 바탕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유동성. 뭐 최근에는 이제 개인들이 직접적인 투자도 하지만은 이제 ETF를 통해서 간접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쪽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결국 이런 어떤 유동성에서 촉발된 이러한 그 매수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그만큼 시장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도 이 조정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약하게 만드는 이런 정도의 어떤 지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앞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가운데에서 보면은 뭐 자동차 관련주들, 뭐 현대차를 비롯한 뭐 일부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SL 같은 종목은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로봇과 연계되어 있는 자동차 밸류 체인이 오늘 제일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뭐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됐지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관광 관련주라든가 뭐 가스원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의 강세가 또 한 번 이제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뭐 그밖에 오늘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시장 그 대형주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시장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시장에서 상승을 할 때 지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이 오늘 확인이 됐다. 장중에 물론 하락으로 돌아서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종가에 다시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네. 이런 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잘 가야 우리 시장도 힘을 내주고 현대차는 특히나 14%나 뛰어오르면서 54만 9천 원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뜨거운 상황인데 밸류체인까지 온기가 번지고 있는 모습, 현 시점에서 80만 원까지 또 목표 주가가 나왔어요.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위치
일치해요. 지금 현대차가 이렇게 지금 최근 일주일 정도 사이에 10% 이상의 상승이 3번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참 좀 당황스럽기까지 한데 당황스럽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목표가 자체가 80만 원까지 상향되는 리포트가 나왔고 여기에다가 저는 가장 결정적인 문구가 뭐였냐 하면은 테슬라의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적수는 현대차다라는 네.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요번에 이제 CES에서 결국은 아틀라스의 경쟁력이 뭐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현대차는 이제 정말로 이제는 그 밸류에이션의 산정 과정에서 자동차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정말 마치 테슬라가 지금 이제 로보틱스라든가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밸류 체인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제는 현대차도 비슷한 로보틱스에 대한 또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으면서 그 주가 자체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오늘 로봇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향후 이제 로봇주들이 한 차례 어떤 재편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결국 현대차와 현대차 로보틱스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차별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결국 코스피는 강세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0.48%까지 또 올라왔고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4,9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결국 약세 마감 예상되고요. 2%대 약세 95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확인이 됐고요. 개인 나홀로 팔자세 그렸습니다. 9천억 원 이상 물량을 출회해낸 개인, 반면에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정반대의 수급 흐름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억 원대, 6천억 원대 매도 우위, 개인이 9천억 원 이상 물량을 가져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결국 2%대 강세로 시장을 주도해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차가 주인공이었습니다. 14%대 급등세, 삼성전자 우선주도 현재 동반 강세로 마감 예상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결국 알테오젠이 22%대 약세 마감하면서 제약바이오주 전반이 좀 주춤한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에코프로가 3%대 약세로 마감 예상됩니다. ABL 바이오도 역시나 11%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HLB, 코오롱티슈진, 리가켄 바이오까지 제약바이오 전반이 파란불 마감 예상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월 17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는 장중에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린란드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금 금과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시장으로는 자금이 조금 쏠리지 않으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변동성 장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로 장중에 4,900선 재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현대차가 시장의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우면서 오후장 들어서 오름폭을 더욱더 키웠고요. 현대차는 무려 14% 넘게 오르면서 일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55만 1,000원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결국에 55만 원 선까지 터치하는 데 성공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에서 오늘 목표가를 80만 원짜리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도 8% 넘게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주가 좋은 모습을 가져갔고요. HL 만도 같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아도 특징적인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6위권으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시가총액 시가총액 비가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상태로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5.19%가량 급등으로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톱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2.75%
10%가량 강세 마감에 성공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름폭을 좀 줄이면서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전반적으로 쉬어갔고요. 조선, 방산, 원전도 오늘 일제히 쉬어간 가운데 현대차, 그룹주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튀어 올라줬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한국전력은 어제 이어 오늘도 신고가 경신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원전주의 주가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제약바이오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3%가량 장중에 밀렸었는데요. 지금 알테오젠이 22% 넘게 빠지면서 종가 기준으로도 일종 저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GSK와의 이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이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성적을 냈다라는 평가 속에 오늘 40만 원 선도 내려놨습니다. 어제 50만 원 선 내려놓은 데 이어서 오늘은 무려 40만 원 선을 내려놓으면서 마감했고요.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을 갖고 있던 종목들이 일제히 투심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10% 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 현대차그룹의 상승과 함께 움직여줬습니다. SPG 4% 넘게 상승 마감, 하이젠 R&M도 12%가량 급등 마감에 성공했고요. 유질로봇도 8.9%가량 강세 마감이었습니다. 원전의 상승과 함께 우리기술도 오늘 7%가량 강세 탄력 받으면서 마감했고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좋았는데 지금 K뷰티의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 실리콘2가 중동 시장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9%가량 급등하며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별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지수 마감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신미연 앵커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수요일 지수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마감, 전 거래일 대비 0.49% 올라갔고요. 24포인트 오른 채 4,909.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하는 흐름. 코스닥은 반면에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낙폭을 꽤나 키우면서 2.57% 약세 가져갔고요. 951.29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1% 가까운 오름세 그리면서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하면서 어제 조정을 이어가나 싶었는데 이후에 좀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이었죠. 장 초반에 4,807포인트가 저점이었고요. 등락 거듭한 이후로 오후장에서는 상승력을 더 보여줬습니다. 4,910포인트까지 결국 고점 부근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동반 하락 출발했는데 결국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무르는 흐름이었고요. 장중에 933포인트 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950선 위에서 마감을 지으려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양시장 수급이 엇갈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선택했습니다. 각각 4천억 원대, 3천억 원대 순매수세 집계됐고요. 개인이 물량 덜어내면서 9,962억 원의 순매도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 확인됐고요. 기관이 6천억 원 이상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외국인도 2,700억 원대 매도에 동참. 반면 개인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9,561억 원대 사자세 그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함께 외국인의 주목을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3거래 만에 다시 순매수 기조로 돌아오는 흐름이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말이 필요 없이 질주하고 있죠.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이 파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테슬라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업체다라는 분석들 받아가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까지 유입됐습니다. 한국전력, APR 같은 종목들도 주목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요. APR의 경우에는 대표 브랜드인 메디큐브가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1조 원대 진입했다라는 소식 들어왔는데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는 최초의 성과라는 점 시장에서 주목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원익 IPS, 솔브레인과 같은 반도체, 장비, 소재 종목들 외국인의 선택을 받아갔고요. 오름테라퓨틱, 에코프로비엠, 실리콘2 외국인 역시 주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어제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오늘은 이내 하락 전환하는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실리콘투의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함께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 흐름 두드러지고 있죠. K뷰티 수출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화장품주 쪽으로 수급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가장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평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48,000원까지 또 고점을 높였네요. 결국 9%대 상승 흐름 급등세 가져가면서 47,65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1위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기아까지 리스트에 함께 들어와 있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한국전력까지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에도 이제 원전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 상승력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최근 10년여 사이에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그래도 오스코텍, 삼천당 제약은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삼천당 제약은 또 오후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업종 내에서 두드러지는 흐름 보였습니다. 실리콘트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가져갔고 SBB테크와 PSK홀딩스와 같은 이러한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들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의 경우에 역시나 돋보이는 주가 흐름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을 더 넓혀 나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장중에 69,500원까지 또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8% 오름세 확인되고 있고요. 67,900원에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의 주요 포인트 한 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김은주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힘을 내면서 4,91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일종 고점 부근에서 마감해줬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현대차그룹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14%가량 급등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1월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이 100조 원대 재회복에 성공했고요. 오늘 KB증권에서는 목표가를 80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국내 증권사 중에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에서 상장에 돌입했다라는 뉴스도 나오면서 오늘 현대차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는 약 30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현대차의 주가 상승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이널 포인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정책 기대감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많은 정책 관련 발언들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원전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의제화가 되어 있다라면서 필요하다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의제를 내비쳤는데요. 지금 설문조사, 국민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약 89%가량의 국민이 원전 건설에 동의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원전주의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관련해서 1개월에서 2개월 내로 환율이 1,400원대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음과 함께 오늘 1,480원까지 고점을 높였던 환율이 1,46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결국엔 1,471원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이 정말 22%가량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알테오젠 사장이 이번 주 내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전 기술 수출과 비슷한 규모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 기술 수출 규모가 1조 원 가량이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제 기술 수출 규모가 밝혀졌는데 약 4,200억 가량이었습니다. 실제로 조 단위 계약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몇천억 단위의 기술 수출 계약으로 밝혀지면서 계약 규모 실망에 따라 오늘 알테오젠의 주가가 20% 넘게 빠졌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빅파마와 이렇게 레퍼런스를 확보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라면서 알테오젠에 대한 매수 의견을 꾸준히 가져갔다라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파이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준비하면서 파인트 포인터까지 복귀해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장 예상해 볼 수 있을지 계속해서 대표님과 대화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포인트 잡아본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3분기 실질 GDP 수정치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최초치가 나왔고 이제 최초치에서 얼마나 변화할지 여부 이 부분이 이제 또 호전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10월하고 11월에 그 PCE 가격 지수가 이번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셔다운 때문에 한 달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2달치가 발표가 되는데 특히 11월 PCE 같은 경우 어떤 수치가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결국 PCE 가격 지수가 연준이 굉장히 주목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제 연준의 어떤 그 금리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PCE 가격 지수의 발표가 꽤 중요한 그런 어떤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오늘 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해요. 지금 한 45분 정도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오늘 아까 이제 알래스카 LNG 얘기도 했었고 이제 뭔가 자기의 치적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죠. 아마도 다보스 포럼의 연설도 그런 쪽의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과연 지금 예상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슈라든가 또 이란의 반정부 시위라든가 베네수엘라 사태라든가 또 이제 그린란드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얘기가 될지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이제 유럽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또 회동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지금 첨예하게 대입되고 있는 그린란드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채권 시장의 동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이제 일본의 그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연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 국채 금리, 유럽 국채 금리 전부 다 이제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결국 이것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본격화 내지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린란드를 두고 미국과 유럽이 반목을 보이면서 셀 아메리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4월에 한번 경험을 해봤던 또 이제 그러한 어떤 시장의 약간 그 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지금 이제 향후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그런 것과 얼마나 영향을 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 측면에서 지금 그린란드 이슈라던가 글로벌 채권 시장의 패닉 등이 악재로 거론이 되면서 지수를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슈 진행 상황도 함께 잘 따라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지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는 결국 상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들의 움직임이 최근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CJ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명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주회사들이 특히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한 소각이 본격화될 겁니다. CJ 같은 경우도 CJ의 자사주를 7.3%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아직 비상장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CJ 올리브영도 22.6%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향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기업 구조의 개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다 하나 덧붙이자면은 지금 비상장사인 올리브영에 계속되는 지금 이제 IPO 기대감들 이런 것들도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지금 자회사 중에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회사는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이제 쿠팡 이슈 속에서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수혜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자체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CJ한테 연결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CJ는 최근에 올리브영이라든가 대한통운 같은 기업들의 자회사들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실적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CJ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2만 원 제시해드리겠고 네. 손절 라인은 16만 7,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법제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이슈가 임박한 가운데 지주사나 금융수에 대한 이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J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 22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 16만 7,500원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라던가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된다면 내일장에서 이제 정책 관련주를 조금 더 시선을 가져가 주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인 기술주라던가 그동안의 주도주가 좀 쉬어가면서 정책주가 올라오는 측면도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 놓여 있어요. 지금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과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의 회피로 나타날지 여부를 지금 이제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조금은 지금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겠고 물론 우리 시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워낙 유동성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들을 지금 극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지금 더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잠재되어 있는 악재가 언제 또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런 리스크는 언제든지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방어적인 또는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이런 쪽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어떤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CJ를 알려주신 것 같고요.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2% 넘게 빠진 것에 비하면 오는 코스피는 선방했고 코스닥 쪽의 흐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내일은 또 시장 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내일 시장 한마디 주신다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결국 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좀 선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의 또 오늘 밤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또 앞서 말씀드린 채권 시장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시장이 좀 그러니까 이전 국면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리스크의 어떤 강도가 더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증시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조정의 아주 작은 그 악재 하나가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염두에 두면서 지금은 시장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계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온이라는 심리가 좀 확산이 되게 된다면 조정이 조금 더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 단기 조정을 딛고 다시 올라가게 될지 시장의 방향성이 좀 바뀌지는 않을지 잘 주시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어김없이 더 좋은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